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C 치료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면역 치료를 받는 많은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실손보험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면역 치료가 비급여 치료고 어느 정도 치료를 유지를 하다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실손보험에서 이런 치료비가 보장이 되는 경우는 사실 치료를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서류를 이제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간간히 이런 것들을 잘 처리가 안 돼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보장이 안 돼서 실비보험 처리를 못 받는 분들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번 보완 서류를 내서 겨우겨우 어떤 보험금을 청구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고요. 이 실손보험, 실비보험의 경우 뭐 보험사나 보험 상품마다 개별 약관이 다 달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비급여 치료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급여 치료는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비급여 치료지만 치료 목적일 때는 이런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비급여 치료제, 뭐 예를 들어서 면역치료제 같은 경우도 어찌됐거나 치료 약제이기 때문에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의 정식으로 허가가 돼 있고요. 여기에서 지정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사용을 하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하면 실손보험에서도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면역치료제 중에 사이모신 알파원이나 미슬토 같은 경우는 비급여 치료제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 허가사항을 보면 기타의 종양치료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분들이 암의 치료 목적이나 어떤 재발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이모신 알파원이나 미슬토를 맞으셨다 하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허가 내 치료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반면 셀레나제나 뭐 글루타치온 혹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의 기전들이 있는데도 보건복지부 허가 사항에는 이 암 치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치료지만 관계법령상에서는 허가 사항이 인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치료에 비해서 횟수도 좀 많고 치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보험사에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좀 보장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뭐 일부 보험사에서는 아예 비타민C 치료는 앞으로 보장을 안 해주겠다고 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는 보험사에서 인정이 안 돼서 조금 곤란을 겪는 경우들도 계시고요.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험을 들 때는 뭐 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치료를 받고 보장을 받으려고 봤더니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미용도 아니고 뭐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영양제 목적도 아니고 정말로 암 치료를 위해서 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안 해주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험사에 내가 받은 치료가 어떤 미용이나 다른 영양상의 목적이 아니라 암 치료,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고 최대한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의 경우에 일반적인 식약처 허가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괴혈병 같이 비타민C의 결핍증을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한 뭐 심한 육체 노동이나 감기 몸살처럼 우리 몸에서 비타민C의 소모량, 요구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질환에 의해 비타민C의 결핍이 예상이 되거나 대사장애가 의심이 될 때는 비타민C 치료가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타민C의 양리 기전이 되고요. 저희가 암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는 거는 고용량 비타민C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량 비타민C는 항암 기전 자체가 일반 저용량 비타민이랑은 많이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허가사항에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느 정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한테 드리는 소견서에 아주 기본적인 비타민C의 항암 기전 정도는 명시를 해드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문들도 몇 개 명시를 해서 포함을 시켜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반복적으로 거부를 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근거 자료가 되는 장문의 소견서들을 몇 번씩 넣어서 최대한 보험사한테 이게 치료 목적의 어떤 정말 필요한 치료다라는 거를 설득을 하는 그런 편이고요.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 치료와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치료는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